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금일 3월 2일, 오늘 하루 시장은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오늘 0.16% 상승, 보합세를 보이면서 좀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1.63% 상승. 자, 코스피와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최근 코스닥 상승들이 좀 보여지면서 이제 기존적인 저점을 지켜주면서 조금 상승으로 물꼬를 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이고 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자, 이런 심리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의 경우도 관점이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구간에서 이제 기존적인 저점 부근을 800, 2700, 2650포인트 정도를 깨지 않고 좀 진행이 된다면은 꾸준히 같은 관점을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겠다. 하지만 꾸준히 우리가 여겨봐야 되는 게 증시의 변동성에 대한 내용이죠. 지지와 저항에 대한 내용, 기술적인 내용도 분명히 알아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증시의 앞날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변동성을 계속해서 감안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의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 공격에 대한 척도가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또 국내 증시는 좀 하락 출발을 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증시가 MSCI 지수에서 좀 편출이 돼야 된다, 편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상반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오히려 오늘 그런 모습에 따라서 수혜 기대감에 따른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하루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천억 가량, 기관이 1,300억 가량 매도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상반된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를 진행하면서 코스닥이 367억, 기관이 430억 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좀 상승 속에서 거래량이 조금 더 붙는 게 아무래도 좋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붙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도 꾸준히 좀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종목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LG헬로비전 두 종목에 대한 순매수가 조금 도드라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과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큰 순매수세를 보여줬고, 반대로 이제 코덱스 인버스의 경우는 또 반대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좀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경우 인포뱅크, 자율주행 관련주죠. 인포뱅크를 조금 큰 폭으로 매수를 했고, 사실 금액적인 측면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인포뱅크, 세종텔레콤, 와이어블 이런 종목들,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LNF, 컴투스, 뭐 좀 더 내려가 보자면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까지 이렇게 조금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자, 국내 기관이 이제 코스닥을 바라보는 시점이 이제 다시금 좀 낙폭이 컸던 대세 상승을 이루어졌었지만, 시장이 하락하면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를 펼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게임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미래 기술들을 도모하고 미래 기술들을 영위하면서 이제 하나의 성장주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일 좀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 보면 다 게임주, 2차전지, 뭐 엔터 이런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도드라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게임 관련주들 차트를 좀 보고 갈게요.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 이제 조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40% 가까이 되는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기존적인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제 20선을 중앙에 두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20선 위로 다시금 올라온 다음에 물꼬를 상방으로 트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펄어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좀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모여있는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을 조금 위든 아래든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구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기존적인 고점 부분까지 잘 맞았다.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 꾸준히 조금 눌림을 받는다고 하면은 다시금 어디까지 눌리는지, 20선을 다시 지켜줄 것인지, 혹은 이제 기존적인 저항점을 돌파하고 추세 전환을 확실하게 해줄 것인지,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면서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동시에 카카오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상승 잉태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상승 잉태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증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관련해 가지고 증시가 좀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오늘 좀 나홀로 상승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MSCI와 관련된 수의 기대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전쟁이 막상 시작이 되고 나서는 기존적인 우려감을 갖던 내용보다는 생각보다 타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봤을 때 상당히 조금 저가 부근에 위치한 게 누가 봐도 저가 매수세를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거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적인 이 저점 자리들을 좀 지켜주는 지지력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상방으로 좀 물꼬를 계속해서 트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상방으로 이제 좀 지수가 상승을 할 때 같이 올라가는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힘있게 좀 올라가는 그런 테마군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증시는 기존적으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존적으로 뭐 FOMC와 관련된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요. 이번 전쟁과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불확실성은 오히려 해소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또 일각의 시선으로서는 3차 세계대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시선들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증시 관련돼 가지고는 3차 대전에 대한 우려까지는 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3차 대전이 설마 일어나겠느냐, 이런 시선들이 조금 증시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해석이 들고요. 생각보다 좀 뭐랄까, 전 세계의 시선과 다른 점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장기화가 되고 있다고 해도 이제 점차 나올 이슈들은 다 나왔다. 글로벌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이나 이제 러시아가 어떤 방면에 있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EU, 나토에 대한 서명에 대한 입장도 밝혔고, 이제 보시면은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은 사실 대부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전쟁이 이제 끝나는 모습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은 청산유수겠지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완전 100% 해소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변동성을 계속 감안을 하고 있자, 이런 식으로 좀 조금은 안전하게 바라볼 그럴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증시의 본질적인 이슈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지 시각 기준으로 3월 2일, 3월 3일 제롬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이 하원, 상원 증언을 하는 시간에, 상원과 하원을 출석해서 좀 이제 증언을 하는 그런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좀 발표를 할지 우리가 당장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는 거에 따라서 증시가 또 다른 변동성을 낳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증시가 좀 계속해서 사실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락을 계속해서 관련해서 받은 건 사실이다만, 이제 지금 좀 가장 논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0.25%를 인상시킬 거냐, 0.50%를 인상시킬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시선이 나눠지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가율 상승, 화폐 가치 하락,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도모되는 내용을 가지고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시선이 나오는 반면에,
자, 0.50%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관련된 시선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있다. 이런 내용들 아직까지는 증시의 당장 상방을 계속해서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양방향성의 가능성을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보다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업종들이나 테마군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러시아 전쟁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뭐 최근에 원자재, 알미늄 관련된 내용들도 좀 수혜를 받은 적이 좀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관련해가지고 조금 오늘자로 좀 부각을 받은 게 아직 부각을 크게 받진 못했지만 좀 상승폭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플라스틱 관련입니다. 플라스틱. 자, 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종목들, 이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이 원자재도 러시아가 큰 폭으로 생산을 합니다. 러시아가 큰 폭으로 이제 뽑아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 수출률이 1위예요. 국내 플라스틱 생산률을 보자면은 50%는 국내에서 해결을 하는데 50%는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 50% 중에서 또 21%가 러시아분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 이게 가격이 판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내용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내용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은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월 2일 마감 시황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